예, 스토리 이어먹으러 갑시다. 스토리를 이어먹으러 가자. 같은 시각. 어머, 정말 생각도 못했네. 그 장난꾸러기 뱀실엔 아가씨 제법이잖아. 추적기가 걸렸어? 대체 언제 이런 걸 붙인 거지? 왠지 얕보인 기분이네. 버트. 멜미엘, 더는 시간 낭비하지 마. 파이톤도 탑스에 추격되고 모두 네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어. 그래, 알고 있어. 걱정 마. 사소한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할게. 물론 파이톤은 제외하고. 쉽게 생각하지 마, 멜미엘. 탑스의 메카에 대해 우리는 아는 정보가 없어. 그게 정말로 널 겨냥해서 설계한 건지도 알 수 없고. 어머,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걸 걱정하는 거려나? 걱정 마, 제대로 할게. 다만 보물 상자를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막가는 시간을 낭비해서 나쁜 소녀나 할 법한 일 좀 해도 될까? 예를 들어 그 대공허 사냥꾼 메카인지 뭔지랑 숨바꼭질을 한다든가. 말하는 투만 들어보면은 엔드 컨텐츠까지 즐기고 나서 게임 접었다가 다시 들어온 고인물 느낌인데. 아 참! 그 전에 이 추적기는 그 귀여운 꼬마뱀에게 돌려줘야겠네. 네. 그리하여 우리는 라미엘인지 레미엘인지를 추적하게 된다. 동료들과 함께 시도가 끊긴 공동에 들어섰다. 왜 이 안쪽도 죄다 퇴색된 모습인 거야? 설마 공허 사냥꾼님께서 내게 내리는 징벌이 벌써 시작된 건가? 됐어, 지레 겁먹지 마. 그냥 이 공동의 특성일 뿐이니까. 전에 나도 여기서 조사 작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잖아? 걱정할 거 없어.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로프꾼인 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면 이 조사관님의 위대한 커리어가 흑백 영화 속에서 조기종영했겠지. 표현이 참 괜찮네. 흑백 영화 속에서 조기종영했다니 표현이 괜찮네. 하지만 확실히 이상하긴 해. 공동에 진입한 이후로 오빠랑 페어리와의 연결이 끊겼어. 그래도 일단은 레미엘을 찾는 게 급선무겠지. 브로미아다.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네. 일단 앞으로 가보죠. 공허 사냥꾼의 시험이라도 상관없어. 별빛 기사 빌리는 언제든 준비 오케이니까. 로딩 렉인가 했는데 로딩 렉은 또 아닌. 했는데 로딩 렉이었군. 빠르게 가자. 빈틈 날 가시리. 이놈의 뭔가 원래도 렉이 좀 있긴 했지만 심하긴 하구만. 앞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조각상? 이건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한 작은 방부랑 내 추적기잖아.
쪽지도 한 장 끼워져 있는 것 같아. 뭐라고 적혀 있는데? 설마 우리한테 하는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퇴색 조각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경고는 아니겠지? 도발인가? 도전장이야? 드디어 전설과의 정면 승부를 맞이하는 건가? 얘네도 트리플 콤비가 좀 재밌는 게 그 일단 오버하는 허세쟁이가 하나, 일단 머릿속에 낭만만 가득한 애가 하나, 그래도 그나마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애가 하나. 쪽지에는 잔뜩 화난 표정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 글씨체는 우아하면서도 힘이 넘친다. 미행은 권장할 만한 행위가 아니라고요. 아픈 위험하니 여기서 멈추세요. 레미엘 덴의 이름을 걸고 당신과 한 약속은 지킬게요. 그러니까 더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작은 녀석은 전에 이야기 하나를 주고 바꿔온 거예요. 그때는 저랑 꽤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울한 스타일은 저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건 당신한테 줄게요.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추적기도 돌려주고 선물도 줬네. 그렇게까지 화나진 않은 것 같지? 그 말인즉슨 나 이제 안전한 건가? 경고이자 약속 같아. 레미엘이 하려는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한가 봐. 적어도 레미엘은 그렇게 여긴 듯해. 하지만 보호하려는 건지 교묘하게 유인하는 걸지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익숙한 통증이 갑작스레 덮쳐왔고 시야가 흔들려 흐릿해졌다. 점장이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간신히 고개를 들자 흐릿한 시야 너머로 멀지 않은 곳에 조용히 서 있는 누군가가 똑똑히 보였다. 누구? 레미엘님? 어디? 여기 왔다고? 저쪽에. 저쪽 어디? 난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려. 가지마.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머릿속이 욱신거린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아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레미엘의 모습은 마치 지워진 것처럼 무색의 배경 속에 사라진 후였다. 점장, 괜찮아? 조사해봤지만 이곳에 다른 누군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미안. 레미엘의 환영을 본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소리부터 질렀어. 아무래도 이곳에 왔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 환영들을 토대로 레미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환영을 토대로 찾는다라. 환영? 우린 아무것도 못 봤는데? 로프꾼,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 마, 시시야. 난 괜찮을 거야. 지금은 레미엘을 찾는 게 더 중요해. 로프꾼, 너 절대 무리하면 안 돼.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면 꼭 우리한테 알려주기야. 응, 그럴게, 시시야. 일단 계속 가보자. 또 환영들이 다 이쪽이야. 진짜? 뭐? 슈퍼히어로 착지! 쇼타임! 레이저 캡! 더 할 말이 좀 나도 꽤 하거든. 미사일 소용돌이! 앞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 오, 저쪽이야. 완전 야생마 같은데? 뭐지? 여긴 정말 좋은 곳이네. 새하얀 세상 마음에 들어.
나랑도 잘 어울리고. 언젠가 내가 죽는다면 누군가 나를 이곳에 묻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적어도 여기랑 아주 비슷한 곳에. 무슨 소리야? 난 공허 사냥꾼이라고. 내가 어떻게 침식당해서 에테리얼로 변해? 그럼 우리 약속하자. 만약 내가 정말 에테리얼로 변하게 되면 네 손으로 날 죽여줘. 그런 다음 그것들을 여기에 묻어서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삼아줘. 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어떻게 에테리얼로 변한 나를 여기에 묻어? 너무 흉측하단 말이야. 절대 싫어. 환영 속에서 들은 목소리를 모두에게 알려주었다. 공간 균열? 이건 또 어디로 이어지는가? 여긴 어디지란 대사 한 줄이 있었어요. 너희 힘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였어? 나도 한번 해볼래. 뭐?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를? 우와, 이게 다 무슨 상황이래? 뭔데 저게? 진짜 뭔데? 에? 모임? 주변 구역 봉쇄 완료. 넌 또 보세요. 이 거대한 녀석은 또 뭐야? 전에 기계로물보다 더 심하잖아. 이 장갑의 두께와 에너지 수치, 과연 탑스의 솜씨야? 입장은 다르지만 이런 장비는 정말이지 직업적으로 좀 부럽잖아. 하지만 운도 지실이 없지. 하필 컨디션 최고인 나를 만나다니. 아무리 대단한 메카라도 나한텐 무조건 KO라고. 대공허 사냥꾼 진압용 메카. 명받은 자 테러 랩터군요. 아, 이름이 좀 촌스러운데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으려나? 빌리, 너 방금 슬쩍 반걸음 물러났지? 내가 다 봤어. 메카를 조종하고 있는 게 누구든 대답하십시오. 누구의 명령을 수행 중인 겁니까? 프로미아님, 새삼스레 뭘 물으십니까? 저희야 당연히 탑스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목표를 회수하러 온 것이죠. 이곳에 숨겨져 있는 건 대체 뭐죠? 이봐. 설마 내가 얌전히 질문에 대답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뭐, 한 가지 알려줄 수는 있겠네. 본격적으로 임무에 착수하기 전에 탑스의 중요 자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너희 불안정 요소부터 처리할 거란 걸. 검은 가지 심판관의 권한으로 이 구역을 인계하겠습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고고하신 심판관이 역시나 변함없이 오만하시네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 철수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이 여기에 있어서 일이 원만하지 않은 겁니다. 보세요. 검은 가지 심판관에 치안국 조사관에 시장 곁에 유명 인사 파이톤까지. 참 까다로운 조합이네요. 하나라도 놓쳤다간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꼴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 영원히 이곳에 묻히셔야겠습니다. 자, 싸워볼까? 거점이고 늦추고 이것이 검은 가지의 의지입니다. 적사가 거래를
전 나의 친구. 손맛도 매끄럽고 전투는 최고야. 이 녀석은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대공허 사냥꾼 메카란 이름이 아깝군. 더 강하게 치고 정말의 일은 나한테 약간 냄새가 나. 뭐야, 너무 간단하게 죽는 거 아니야? 탑수가 보낸 메카를 물리친 후 대공허 사냥꾼이니 무슨 메카니. 이름만 듣고 엄청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잖아. 잠깐, 그렇다는 건 사실 우리가 공허 사냥꾼만큼 강하다는 얘기? 우리가 이 녀석을 해치웠다는 소문이 퍼지면 치안국에서 곧장 본 조사관님을 승진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오토바이 전용 명예 시민 스타라이트 빌리 도색을 달라고 할래. 돌아가면 우리 4인팀의 합동 필살기를 만들어 봐야지. 뭐? 인심 썼다. 이번 필살기의 네이밍 권한은 점장한테 양보할게. 점장, 내 말 듣고 있어? 벨? 어딜 가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머리가 웅웅거리며 동료들의 목소리가 흐릿하고 아득해진다. 그리고 눈 안쪽에서 다시금 통증이 밀려왔다. 몸보다 의식이 먼저 반응해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린 듯 통제를 잃고 앞으로 휘청했다. 그럼 이만 안녕이야, 내 오랜 친구. 하지만 내가 더 바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작별하는 거야. 네. 힘 위험해! 우리도 위험해. 주변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 들이 저기 있는 거야? 놈 제압해. 이 페이지가 있냐? 점장, 조금만 버텨. 금방 꺼내줄게. 내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녀석의 외피를 파괴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 한계를 집행하겠습니다. 아이씨, 피하기 파트는 진짜 어렵네. 이 와중에 미아즈마를 쓴다고? 이제 네가 사냥감. 열빛으로 죄악을 불태운다. 뭔데 이건 풍화난류? 아, 오케이. 무서운 것도 괜찮지. 진군을 받아.
작별하시죠. 이만 끝내도록 하죠. 빈틈 발그치고 심판을 받아라. 촤. 지나가겠습니다. 스파이더 캐. 너는 날 지켰어. 너 할 말이 작. 빗나갈 일은 없습니다. 벨이 아직 저 안에 있어. 빨리 찾아내. 근데 이 녀석 너무 큰데 어디서부터 찾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머리. 잠깐, 끝난 게 아니야. 저거 설마 벨이야? 거짓말이지. 점점 맞아? 상황이 안 좋은데? 경험상 후퇴에서 관찰하고 대책을 논해야 합니다. 직감이 말해주는 여기서 당장 제압하지 않으면 벨은 돌아올 수 없다. 이야, 이씨 뭐냐 이건. 이게 파이톤이야? 무슨 힘이 완전히 당해버렸어. 이대로 가면 벨, 무섭게 굴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 벨이라고. 뭐야? 남김없이 빼앗는다. 이걸 패야 된다고? 끝내. 득점가. 될 것 같이. 아니 타이밍 패링 타이밍. 이상한 게 패링 타이밍 겁나 빡빡하네. 패배 이벤트였나? 이건 알아요.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어요. 저보다 잘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제 임무예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깃털의 섬세한 감촉과 유일한 목소리만이 느껴진다. 눈부신 빛을 마주하며 눈을 뜨자. 말하지 말아요. 체내에서 요동치는 에테르를 진정시켜야 해요. 뭐 하얀색이 됐어. 뭘 묻고 싶은지 알아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정식으로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더 일찍 이곳에 와서 더 일찍 떠나라고 권고하고 더 일찍 제 흔적을 지워야 했어요. 전 항상 이래요. 모든 게 너무 늦고 나서야 아쉬워하죠.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저도 예상치 못했어요. 당신이 열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여기까지 올 줄은요. 이건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 미안해요.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의문에 대답할 차례네요. 이곳에 숨겨진 건 한때 제 것이었던 공허 사냥꾼 무기 타우미엘. 당신의 금빛 눈, 떨쳐낼 수 없는 악몽들. 전 그게 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요. 헬리우스.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하지만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달라요. 그건 한때 저와 관련된 원인이자 지금 당신과 관련된 결과예요. 당신이 그렇게 된 건 체내에 완전히 상반된 두 힘, 그 사이의 균형이 깨진 지 오래여서예요. 그리고 타우밀과의 접촉은 원래도 심연으로 미끄러지던 당신을 더 빠르게 추락하게 했죠. 다만 이건 손쓸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당신도 알죠. 그저 미안해요. 제 능력으로는 잠시 완화해주는 게 전부예요. 당신의 증상을 완전히 치료하고 싶다면, 아니, 헬리오스의 고질병을 완치하고 싶다면 로스 캘리퍼로 가요. 그곳에는 저희 모두에게 알맞는 의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더 필요한 건 휴식이랍니다.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게 푹 주무세요. 3.0 버전에서 왜 로스 캘리포로 가나 했는데 레미엘이 이렇게 대놓고 언급을 해주는구나.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요. 거대한 날개가 순식간에 접히며 마치 따스한 손가락처럼 이마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다. 이름 모를 안정감 속에서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전투는 결국 그냥 패배 이벤트였던 건가? 내가 좀 더 패링을 빡빡하게 잘 쳤으면 받아치긴 했나? 모르겠다? 아니 패링 타이밍이 평소 누르는 대로 눌렀던 것 같은데 되게 빠르던데 일부러 그냥 패배 이벤트로 만든 건가?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건가? 의식이 기나긴 혼돈 속에서 한참을 피하려 했다. 마치 심해로 가라앉은 햇빛이 긴 밤을 지나 시륵 같은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것처럼. 여긴 집인가? 벨, 정신이 좀 들어? 일단 일어나지 말고 좀 더 안정을 취해. 오빠, 내가 왜... 빌리! 그리고 시시아랑 프로미아 씨는? 다들 괜찮아? 아니 네가 주업해서 다들 아파. 걱정 마, 벨. 다들 잘 있어. 빌리랑 시시아가 계속 네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말이 좀 많아서 너 깰까봐 일단 내려보냈어. 프로미아 씨는 급한 임무가 들어온 건지 네 상태가 안정된 걸 확인하고는 급하게 가셨어. 참, 프로미아 씨가 가기 전에 쪽지도 하나 남겼는데 시시아가 가져가 버렸어. 증거로 보관한다나 뭐라나. 미안해, 오빠. 또 걱정을 끼쳐버렸네. 괜찮아, 벨. 다 지나간 일이야. 괜찮아. 정말 지나간 일이야? 공동에 있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꼭 그걸 만져야 할 것 같았어. 공동에 숨겨져 있던 그 공허 사냥꾼 무기를. 그리고 그걸 만지는 순간 의식을 잃은 것 같았는데 근데 느껴졌어. 꼭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캐롤 선생님은 그때 나 때문에 일어난 그 사고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지? 아니야, 벨. 괜한 생각하지 마. 다 지나갔어, 정말로. 참, 뭐라도 먹을래? 내가 챙겨다 줄게. 아까 잘 때 계속 로스 캘리퍼인지 뭔지를 중얼거리던데 무슨 과자 브랜드 같은 거야? 로스 캘리퍼. 그건 어떤 장소의 이름인 것 같아. 의식을 잃기 전에 레미엘을 본 것 같은데 나한테 그곳에 대해 얘기하더라. 그곳에 내 눈을 완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파이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뭔가가 있는가? 또 헬리오스 기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머리가 좀 아파서 잘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 벨. 일단 푹 쉬어. 그런 건 지금 안 중요하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마. 참, 레미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회 상품인 그 포르셀로의 엔진도 빌리 일행이 가지고 돌아왔어. 저 책상 위에 뒀대. 레미엘이 약속을 지켰구나. 블레이즈 우드마을에서 했던 그 말들. 설마 이 W 엔진이 그 이상한 봉인을 푸는 마지막 열쇠였던 걸까? 근데 어째서인지 그 엔진이 없는 상황에서도 난 똑같은 일을 해낸 것 같았어. 게다가 레미엘은 처음부터 자신의 공허 사냥꾼 무기를 되찾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럼 대체 누가 레미엘의 무기를 거기 숨겨둔 거지? 안 되겠어. 머리가 어질어질해. 떡밥 겁나게 많네. 벨? 너 또 레미엘 일 생각하고 있었지? 그건 나중에 다시 하고 지금은 일단 푹 쉬면서 몸부터 추스르자. 응? 오빠, 나 내려가서 좀 걸어도 될까? 계속 누워만 있는 것도 안 좋고, 또 빌리랑 시시아가 안심할 수 있게 가서 인사해야지. 알았어, 벨. 하지만 꼭 천천히 움직이기야. 뛰거나 달리지 말고. 내가 따뜻한 우유랑 먹을 걸 좀 가져올게. 너 배고프겠다. 자, 움직여보자. 우선 빌리랑 시시아부터 만나러 가자. 많이 걱정했을 거야. 이게 그거구나. 숨겨진 빛이라. 너 깨어났구나. 몸은 좀 어때? 아직 불편한 곳은 없어? 안 어지러워? 물 마실래? 감자칩 줄까? 정신 진정해, 임마. 점장, 드디어 깨어났구나. 내 기록 장치에 따르면 점장은 5시간 14분 33초 동안 혼수 상태였어. 단연코 올해 들어 가장 긴 기다림이었다고. 진정해. 나 진짜 괜찮으니까. 그리고 날 데려와줘서 고마워. 오히려 내가 너희한테 사과해야지. 미안해. 그때 내 모습은 엄청 끔찍했지? 혹시 나 때문에 다치거나 그런 건... 두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허둥지둥 버무리기 시작했다. 다쳤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점장? 내 새로운 형태의 방어력은 실전 검증을 거친 거라고. 고작 에테르 에너지쯤이야. 흠집 하나 안 남지. 내 말이!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의 생존 스킬을 너무 얕보는 거 아니야? 겨우 그 정도 가지고 걱정도 팔자셔. 그러는 너야말로 넌 우리의 중요한 로프꾼이자 밥줄이잖아. 네가 쓰러지면 누가 우리한테 맛있는 걸 사주냐고. 띠용. 이게 다 탑스랑 레미엘님 때문이야. 빌리, 새 장비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내가 낼게. 그래야 너도 니콜한테 할 말이 있지. 아,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니콜 대장은 내 메시지에 답을 안 한 지 한 세월이거든. 그래? 또 비밀스러운 큰 건수를 잡은 건가?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쳐서 피신했나? 정확히 말하자면 니콜 대장, MB, 네코마타 전부 연락이 끊겼어. 마지막으로 니콜 대장이 이걸 보냈고. 빌리가 휴대폰에 있는 흐릿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우와, 이게 뭐야? 진짜 못 찍었네? 방부 겁나 많네. 뭔가 혼란 속에서 급하게 찍은 것 같은데 이건 도망 중인 건가? 토끼굴 일원인 내 생존 경험으로 판단할 때 이건 틀림없이 고난도 탈주 액션을 펼치는 중인 거야. 여기 흐릿한 잔상을 봐. 살아남겠다는 의지의 미학으로 가득하잖아. 그래도 안심해. 니콜 대장의 등쳐먹는
아이고, 주동아리. 뛰어난 기지랑 위기 대처 능력이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다들 하나같이 맨손으로 빚쟁이들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여장부들이라고. 어쩌면 엄청난 사업 건수를 발견해서 잠시 상업적 침묵 상태에 들어간 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점장, 니콜 대장이 금이 환영하기 전까지는 계속 점장이랑 있을게. 마침 점장의 안전도 지키면서 다시는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이 접근하지 못하게 말이야. 나도 있어, 나도. 이쪽 상황을 전해들은 대마왕이 유급 휴가를 한 달 더 주면서 로프꾼의 모든 작전에 긴밀히 협조하래. 이게 참 의미심장하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어딜 가든 나도 갈 거야.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돼. 어째 가게 생활 지출이랑 사고 파손 보험료가 전부 오를 느낌이 드는데. 참, 프로미아 씨가 남긴 말은 없었어? 아차차, 여기 프로미아가 남긴 거야. 엄청 비밀스럽게 말이지. 쪽지를 펼치자 깔끔하고 간결한 필적의 글씨가 딱 두 줄 적혀 있었다. 탑스를 쉽게 믿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검은 가지도. 이게 다야? 정말 프로미아 씨답네. 자, 위기도 일단락됐겠다. 이제 중요한 건 점장의 에너지 보충이지. 내가 정성껏 개발한 부상자 특제 세트를 강력 추천할게. 스톱! 네 추천이야 보나마나 괴랄한 식단이겠지. 벨이 무슨 쇳덩어리야? 당연히 따끈따끈한 진한 창폰에 치킨이랑 달걀 푸딩을 먹어야지. 이런 하여간 치안국의 흔해 빠진 치료법은 무르다니까. 고효율 회복법은 매일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살아가는 나 같은 베테랑의 말을 따라야지. 당장 가서 준비해 올게. 중요한 건 마음의 치유야, 마음. 아우, 진짜 키 막지 마. 늦게 가면 창폰 다 팔린단 말이야. 이제 두 사람은 아웅다웅하며 밖으로 나갔다. 조용해지고 나니 또다시 레미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머릿속으로 밀려든다. 로스캘리퍼 그리고 레미엘과 헬리오스의 관계. 페어리에게 관련 정보를 더 검색해 주려고 하려는데 입구 쪽에 18호 쪽에 또 무언가 인기척이 있는 듯 했다. 예? 누구? 락이... 어쩐지 최근에도 봤던 장면 같은데. 띠용.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식 공무니까 그만 좀 막으라고. 이 코어모듈은 왜 이 권한 코드를 못 인식하는 거야? 너 이리 좀 와봐. 노르마님, 이 귀여운 꼬마 방부가 소식을 전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니까요. 가게에 다시 들이닥친 두 불청객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다소 긴장한 시퍼로를 에웠었다. 두 분 설마 우리 방부를 괴롭히려고 오신 건 아니실 테고 이번엔 또 무슨 용건이신가요? 무사한 걸 보니 다행이네. 건물 안에 관계자 외에 인물이 있어? 에이, 됐어. 어차피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갈 수 있으니까. 벨리, 빨리 그거 꺼내. 벨 점장님, 노르마님은 사안이 중대한 탓에 조급해하시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려요. 벨리나가 고급 위조 방지 표식이 있는 새 서류를 건넸다. 이건 메이플라워 시장실과 마르셀 그룹이 연합 서명한 특별 협조 공문입니다. 점장님께서 최근 공동에서 겪은 특수한 경험과 그 증상에 관해 저희는 즉시 전면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노르마님은 로스캘리퍼 외무전략국을 대표해 당신과 당신의 오빠분을 뉴에리드 공중기밀특별국 로스캘리퍼에 초대하는 바입니다. 로스캘리퍼로 간다고요? 치료를 받으러요? 네, 이 지명은 지금은 다소 낯서시겠죠. 저희도 특별구와 시 정부 양측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이 신분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와 노르마님은 로스캘리퍼 외무전략국 소속으로 주로 특별구의 대외 업무를 담당해요. 저희는 보통 마르셀 그룹의 명의로 특별구의 대외 업무를 뉴에리드의 다른 지역과 연계하곤 하죠. 다른 정보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더 알려드리기가 어렵네요. 섬에 도착하시면 모든 의문이 풀리실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네 신체의 이변 데이터는 우리가 이미 합법적인 수단으로 관측했어. 뇌리두의 평범한 병원은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린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를 준비할게. 너도 간단하게 준비해둬. 네. 로스캘리퍼로 가서 치료를 받다니 레미엘이 그때 했던 말이랑 똑같네요. 아무래도 잠시만요. 방금 레미엘이라고 하셨나요? 그자가 또 무슨 말을 했죠? 레미엘은 줄곧 비밀스러웠고 공동에서 겪은 사고 때문에 저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로스캘리퍼로 가야 한다고 했던 것만 기억나요. 그런가요? 치! 기껏 합리적 분석으로 우호적인 제안을 도출했더니 성가신 지명수배자 녀석에게 선수를 뺏겼을 줄이야. 지명수배자? 잠깐! 지명수배자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아무래도 이자의 위험성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군요. 레미엘 대는 현재 로스캘리퍼 공역 순찰국에 의해 S급 지명 수배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제목은 로스캘리퍼 최고 집정관 태양을 가져온 자님의 암살 미수입니다. 에? 태양을 가져온 자의 암살이요? 그럼 초대 공허 사냥꾼인 태양을 가져온 자 그분은 이봐 지금 얼굴에 100여 년 전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 아직 살아있나 라는 무례한 생각이 대문짝만하게 쓰여있거든. 안심해. 태양을 가져온 자는 특별구에서 아주 멀쩡하게 지내고 있어. 아니지. 아주 멀쩡한 건 아니구만. 노르마님, 아무튼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하마터면 그 위험 분자 뜻대로 될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녀석이랑 거리를 둬.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엄청 귀찮은 일에 휘말린다. 벨 점장님, 공동에서 겪으신 일은 레미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자가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혹시 다시 연락해오면 부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와중에 이런 위험한 사건에까지 휘말리셨으니 이건 이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어요. 저희와 태양을 가져온 자님을 믿어주세요. 로스캘리퍼는 당신을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점장님의 안전과 몇몇 중요한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니 부디 협조 부탁드릴게요. 절차 심사에는 일주일 정도 더 걸릴 테지만 한시가 급하니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릴게요. 알겠지? 파이톤, 짐은 가볍게, 쓸데없는 거 너무 챙기지 마. 로스캘리퍼에선 그런 거 쓸 일 없으니까. 그럼 또 보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노르마는 가기 전 시파로를 쓰다듬고 갔다. 벨리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들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는 듯했다. 폭발적인 정보를 연달아 접했더니 머리가 다운될 것 같아. 빨리 오빠랑 얘기해야겠어. 뭐더냐... 예. 방금 있었던 일을 되짚어본 후 로스캘리퍼와 초대 공허 사냥꾼 암살 미수의 지명 수배자라. 아니 뭔가 떡밥이 준데 많다니까요? 벨리나 씨의 정보는 뭐랄까 미스터리 소설의 중요한 챕터를 얼굴에 정면으로 들이민 느낌이야. 특히 태양을 가져온 자 암살 미수라니. 내가 설마 두 초대 공허 사냥꾼 사이의 애증 관계를 추측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레미엘은 만나보긴 했지만 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럼 태양을 가져온 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 요즘 하도 기상천외한 정보가 많아서 나중에 누가 위험있고 공정하며 자애롭고 관대한 태양을 가져온 자가 사실 빌리처럼 별빛 기사 코스튬을 좋아한다고 해도
왠지 안 놀랄 것 같아. 아마도. 이건 떡밥인가?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과거 사건 속 행동 패턴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분석 대상 태양을 가져온 자가 빌리처럼 별빛 기사 코스튬을 좋아할 확률은 1.25% 미만이에요. 1.25%나 되는 건가? 역시 태양을 가져온 자의 이미지를 멋대로 바꾸고 그러지 말자. 근데 예전에 이벤트 내용 중에 그 방부랑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안에다가 태양을 가져온 자가 이것저것 숨겨놨었다는 떡밥이 제법 있었거든요. 의외로 이것저것 건드는 거 좋아하는 아저씨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둘 다 명성이 자자한 초대 공허 사냥꾼이자 함께 싸우던 동료인데 지금은 서로 칼을 겨누는 처지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류 경고, 데이터 권한 부족. 현재 목표 지점 로스캘리퍼 내부의 어떤 상세 기록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역시 공중 기밀 특별고답네. 진짜 뉴에리드 모두의 위에 떠다니는 곳인가? 됐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레미엘과 로스캘리퍼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벨리나 씨 일행이라 어쩌면 우린 그 누구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될지도 몰라. 벨리나 씨 쪽도 아주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호의 뒤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압박이 숨어 있었으니까. 근데 레미엘은 지금 수배 중이긴 해도 네가 말한 내용들로 볼 때 결코 옛 동료를 죽이려 드는 미치광이 같진 않아. 게다가 헬리오스 기관도 언급했지. 배후에 더 깊은 사정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꾸로 보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어. 어쨌든 벨리나 씨의 말대로 내 상태는 갈수록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레미엘이 이번 폭주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사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하나뿐이야. 로스캘리퍼에 가는 거. 그게 지금 날 치료할 유일한 기회이자 소용돌이의 중심에 발을 들여 모든 수수께끼의 근원에 다가가는 방법이야. 빛과 어둠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우릴 이끌려 하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직시할지는 우리에게 달렸지. 어쩌면 이것도 선생님께서 바라시던 걸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눈에 보이는 경계를 넘어서야만 진실의 윤곽에 닿을 수 있다고. 맞아. 게다가 우린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에겐 페어리랑 이아스, 빌리와 시시아도 있으니까. 이번 여정은 아마 이아스도 엄청 기뻐할걸? 방부의 발명가를 만난다는 건 방부들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혹은 창조자를 만나는 영화 장면처럼 불가사의한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대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걸? 빌리랑 시시아가 물건을 사고 돌아오면 상황을 설명해줘야겠다. 저 멀리 구름 위로 어떤 신비로운 하늘섬의 흐릿한 윤곽이 보이는 듯하다. 한편 프로미아는 역시 어느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프로미아? 고생했어. 근데 그런 상태의 너라니 드문 일이네? 조금 긁힌 겁니다. 보스를 만나기 전까지 깨끗이 처리할 거예요. 아니, 딱히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나저나 파이톤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어땠어? 당신, 아니 보스는 뒤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계셨던 건가요? 대장은 우리 목적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파이톤의 중요 변수로 판단해 나한테 동행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라고 하신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던져진 주사위처럼 땅에 떨어지기 전까진 누구도 숫자 몇이 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것뿐인가요? 아휴, 알았어. 말이 꼭 직설적으로 하게 만든다니까. 정말이지 귀엽지 않은 습관이야. 그러니까 다이아린이 맨날 피해 다니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으려나? 나는 말이지. 파이톤이랑 같이 있는 게 어쩌면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았어. 도움인가요?
너도 봐서 알겠지만 파이토는 좀 달라.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 모험을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으면서 주변 사람에게 그 바보 기운을 전파하지. 근데 난 그런 바보스러움이 좀 묻어나는 게 너한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계획 밖의 동행을 투자하면 가끔 기대 이상의 보답이 주어지기도 하더라고. 내 경험에서 나온 말이야. 나한테도 미래의 협력 가치가 있을 만한 너한테 하는 장기 투자인 셈이고, 너도 그냥 똑똑한 동료의 관심이라고 생각해. 게다가 지금의 상태랑 처지에도 꾹 참고 이 효율과 무관한 대답을 기다린 걸 보면 내 느낌이 맞았다는 증명인 셈이지. 안 그래? 자, 대장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일단 푹 쉬도록 해. 내 예상에 맞다면 아마 중요한 지령을 새로 내리실 거야. 어쩌면 한동안 심심할 겨를이 없을지도 모르겠네. 자오는 가볍게 떠나갔고 프로미아는 홀로 남아 생각이 잠겼다. 파이톤. 들어와. 프로미아 보고 드립니다. 그래, 보고서는 이미 봤어. 제가 상황을 탑스 내부로 제안하지 못한 탓에 통제불능 국면이 빚어졌습니다. 무방해. 미궁 속에서 가끔 겪는 변수들은 나쁘지 않아. 그보단 이변을 겪은 그 파이톤은 이제 진실의 경계에 닿았을 텐데, 네가 볼 땐 얼마나 알게 될 것 같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를지도요. 난 네가 평소처럼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고개 들어, 프로미아.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군. 피닉스에게 알려. 움직일 때가 됐다고. 목적지는요? 천공의 연산 중추, 로스 캘리퍼. 연산 중추라. 유해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곳의 번영은 끝없는 데이터 흐름에서 시작되었죠. 속세와 떨어진 그 천공의 연산 중추, 로스 캘리퍼에서 가서 모든 책임자에게 결의 사항을 알려라. 이거 PV 그거잖아. 3, 2, 1. 이상하네. 파라미터는 맞는데 왜 화력이... 노르마님, 실험에 집중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노르마님의 연구비를 제대로 검토해봐야 하려나요? 왜 벨리? 지난달에도 한 번 깎았잖아. 바람이 부네요. 날이 바뀌려나 봐요. 무슨 결의안이길래 내 서명까지 필요해? 필린트 공방의 의견이 대체 언제 이렇게 중요해진 거지? 아가씨, 연산부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알았어. 사인하면 되잖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거점 구성이면 미적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군. 이봐, 괜찮아? 시그리드님. 그러니까 전술은 유효하나 실력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말이네. 응? 자네는 그러나 번영이란 그저 일순간 사라질 환영일 뿐. 솟구치는 금리의 근원, 인간의 지혜도 하늘의 은총도 아닌 고난의 심연입니다.
이게 과연 당신이 바라던 결과일까? 심연을 응시할 때 심연 또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떠난 자는 과거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죠. 로스캘리퍼, 드높은 이상이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옛 맹세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내가 바라는 건 그저 답이야. 오직 너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답. 태양을 가져온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3버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전개가 특이하다면 특이한 게요. 이 운주산 파트가 없이 엔젤디 부분만 했어도 바로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부분인데 뭐 결국은 3버전 가봐야 스토리 나오겠죠. 결국 이제 칭송회는 사실상 퇴장을 한 상황이고 이제 공허 사냥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파이톤 남매는 무엇을 뭔 비밀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이제 쭉쭉 보면 되겠죠. 뭐 이러나 저러나 뒷일은 알 수가 없다. 뒤에 스토리는 또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 뭐 이후에 스트라이트 밸리 거 뭐 에이전트 에피소드 뭐 그 정도나 추가되면 이제 그거나 또 보러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스. 자, 그런 거로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이벤트 보라서 할 일이나 생기면 그때 나오는 걸로 합시다. 내가 하나 안 했었네? 네, 아닌데 이거는 봤던 것 같은데. 뭐 그럼 일단 녹화 종료. 유바 엔치바 천천.